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시죠. 우리 고정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고 대표님 워낙 활동이 많으신데요. 네. 연기군 과거에 네. 지금 세종시입니다만은 연기군 시절부터도 대외적으로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금 시민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인간성 회복운동 네. 추진협의회 인추협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대표를 맡고 계신데 요즘 활동을 보시면은 지금 여권을 들고 나오셨네요. 예. 여권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여권 언뜻 보시면 박사님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요, 일본에서 만들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에서 만든 예. 걸로 알고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이번에 네. 이 여권 표지 하나마저 일본 도요 전범기업이 만드는데 이거를 추진하고 해야 할 외교부와 조폐공사가 쉬쉬하면서 네. 혹시 이게 이제 반일운동으로 번질까봐.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 네. 어떻게 표지 하나 우리가 중소기업이 만들지 못하고 100% 일본이 만드는 걸 가지고 쓰니까 가슴이 아파서 제가 최근에 서울 시내 광장, 광화문광장 이 지역별로 꼭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0명을 조사해서 물어보니까 99%가 일제 여권인지 몰랐다. 아하. 그럼 이게 박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얼굴인데 그렇죠. 기업이 일본 거 들고 다니 참 남부끄러워서 아. 이거라도 국산화하자. 네. 요 운동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게 이제 이 여권을 우리가 이커버 네. 전자여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이커버는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 개인 정보를 갖다 암호화한 그 보안 칩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COS라고 해서 이게 그 칩 운영 체제도 들어가 있고, 예. 네. 근거리 통신을 할 수 있는 안테나는 또 들어가는 인내이라는 게 또 깔려 있거든요. 박사님이 생각보다 잘하네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네. 이걸 그 실질적으로 4개의 체제가 지금 들어가는 네,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86개국 전 세계에서 네. 86개국에서 이 이커버 전자를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라든가 예. 미국이라든가 독일에서 선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략 세계에서 금액상으로 보면 한 3억 5천만 불 정도 그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거를 우리는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박사님이 진정에 이 운동을 하셨어요. 그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여권을 우리가 수여오는 데가 그 타폰이라는 데인데요. 타폰 인쇄라고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인데 이게 전범을 모셔놓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영무라고 해서 왜곡된 그 역사 그거를 그 앞장서서 하는 그 모임의 임원이 바로 여기 그 타폰입니다. 근데 이제 조폐공사 입장은 아직은 그거 확인을 안 됐다 하고 저희한테 답변을 줘서 네. 그럼 좋다 확인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여권 정도를 못 만드냐. 그래서 95%는 도요에서 아까 프랑스, 한국에는 그 삼성에서 침 들어가고 운영체제 생산을 일본 전범이라고 얘기한 도요에서 하는데 외교부 답변은 뭐라고 하냐면 국내 기업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국내 LG는 그냥 수입업자 뿐인데 참 이걸 보면서 근본 뿌리가 좀 아프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운동 어제까지 하고 왔습니다. 계속 하시는군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2008년부터 그 이커버 전자 여권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4천만 권 정도가 지금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국산화하는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문 대통령 지금 하나 빨리 부탁했으면 좋겠는데 5% 그러니까 95%는 일본 기업, 5%는 국내 기업인데 5%만이라도 좀 조폐공사가 사서 하면 되는데 5%마저 안 주고 말로는 국산 일부 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리고 지금 진상조사 중인데 박사님 그 진상조사에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제가 이게 국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재직을 하면서
이 조폐공사도 제가 감사를 해봤습니다만 참 걱정이 많죠. 네. 여러 가지 면에 참 걱정입니다. 박사님 이게 이제 네. 여권 문제는 여기까지 가고 네, 네. 제가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지금 그 인터뷰에서 출연한 것 중에 그 사랑의 일기. 예. 예? 여기도 보면 뭐 TV가 있네요. 사랑의 일기 쪽에 이게 이제 그 일기를 씀으로 해서 인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 사랑의 일기를 계속 작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진행을. 그 지난 6월 22일, 23일 날 또 그 사랑의 일기 가족 한마당 세계단체 세계대회 했죠. 광주 서울 네. 시청에서. 이게 그 사랑의 일기 언제부터 시작했죠? 우리 사회가 이제 90년대 초에 그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 범죄와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인신매매라든지 가족 간의 범죄라든지 너무 흉악해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어른들은 전부 물들었고 아이들만이라도 간암을 안 걸리는 백신을 넣듯이 그때 뭐 조 박사님도 참여하셨지만 그 일기 쓰는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일기 속에 민족성 뿌리찾기 전략 특수일기를 만들어서 90년도에 전국의 어린이들한테 해서 나눠주고 명동초등학교, 예산의 조림초등학교가 시작해서 지금 30년 다가면서 한 600만 전 어린이가 무료로 받았고 그리고 공교롭게 이 명동초등학교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표창 단체 부분 받았었고 그 계기가 돼서 상당한 아이들한테 가족 간의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하나로 소통하는 거 그리고 기록의 소중함 인생의 교과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세종시에 그 엄청난 자료를 보관하고 해야 할 연수원이 하나 필요해서 2003년도에 연기군이 유치를 해서 그저 금남면 금석초등학교 자리에 2003년에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개관을 해서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가 시설비 다 투자해서 해놨더니 2005년도에 불행인지 뭐한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저 장사 뭐 예를 들면 이쪽에 그 행정수도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연구 보존하겠다. 그래서 이게 민족 아이들 기록이고 2000년 15년간 쭉 있으면서 2016년 10월 중에 120만 어린이 기록이 유네스코에 막 등재하기 일보 직전에 느닷없이 LH가 딱 내놔라 뭐 하자고 소송 걸더니 9월 28일 날 좋다 그러면 주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의 기록이나 이런 거는 잘 보존해서 보관해라. 그 대신 그 돈은 우리가 내는 거지 니네가 내는 거 아니까 철저히 해줘라. 그러면 뭐 동의했어요. 그랬더니 2018년 9월 5일 2년 후에 그까지 기회를 준다고 해놓고 15일 만에 2016년 9월 28일 새벽에 눈물 나죠. 군사작전 하듯이 168명의 용역요원에다가 168대의 차량에다가 그냥 막 그냥 하루아침에 군사작전하고 또 그날 포크레인으로 그날 때려부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저는 그 저항할 수도 없고 언양 많은 군사작전 하듯이 그러면서 그날 때려부시면서 그 안에 1층에 이제 김대중 옥중일기라든지 아이들의 원본들이 지하창고에 수장고 있었거든요. 그날 때려부수니까 막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뭐 그냥 선땀이 여기에 저기에 일기장들이 막 나오는 거야 아이들 거가. 그래서 저로서는 제 컨테이너가 마침 하나가 있어서 근데 다 철거를 했는데 그거 하나만 철거를 못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까지 투쟁하고 있는 1065일 이달 이제 9월 28일이면 3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오늘 정 대표님한테 너무나 감사한 게 예스앤타임즈가 당시 그때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을 때 그때 현장 기록을 가지고 계셔요. 그 기록이 지금 역사의 기록으로 있으면서 오늘 우리 세종지구에 오늘 이 운영하는 정세영 대표가 고생해서 이제 오늘 마침 오픈을 했습니다. 뭘 오픈했냐면 현장 그 자리에
8월 7월 27, 28일 세종시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니까 1m 다 이상 수장됐겠지. 수장이 돼갖고 막 네. 이리 돼서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3년을 발굴해서 피눈물 나서 모아놓은 보물들이 다시 또 저기 그리고 제 숙소도 다 뭐죠. 그래서 처음으로 모든 자존심 다 구기고 이춘희 시장한테 쫓아갔고 또 금남 면장도 쫓아가고 나 주민세 내지 환경부담금 내지 그러면 전기 수도 끄는 인간의 사는 기본권 생존권 다 박탈된 거를 대한민국 어디도 전기 수도 없이 주민세 내는 사람도 하나더라고. 아, 전 세계 여기 그럼 판자촌이고 다 전기 주는데 나만 그 당시 다 끊었어도 무저항 비폭력이다라는 그 개념으로 싸워오다가 그런데 어저께 또 비가 왔어요. 그래 또 비 오니까 또 돼서 그 비서실한테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얘기 도와줘라 좀. 그러니까 LH 핑계 대고 그럼 그 물이라도 빠지게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박사님 뭐 최근에 한번 와보셨겠지만 우리 있던 콘센에 있던 그 자리 그게 남세종로 98번지예요. 도로명. 한국 LH도 어쩌게 그건 철거 못한 거예요. 내 주민 지역이야. 그러면 최소한의 싸서 길도 막았지. 성토를 했지. 그래서 이렇게 웅덩이가 됐어요. 그래서 겨우 이번에 세종시의 참전 유공자나 뜻 있는 어른들이 10만 원, 20만 원 모아가지고 그 컨테이너 다 드러내고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3년 동안 그 땅속에서 나온 사랑의 일기 대참사 LH의 아주 참혹한 LH의 그 잘못을 온 국민에게 전시를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전에 그 6월 20일 날 러시아, 중국 독립 후손들이 와서 울고 갔어요. 네. 걔들이 내려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세현 지부장님이 그 길 냈더니 참 LH 감독의 갑질을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새벽 5시 가서 해서 8시쯤에 이거 왜 하느냐 그러더니 감독이 누구를 부르는데 그 라인건설 관계자들을 그 아침에 불러갖고 그 쌓아놓은 돌을 다 부수게 하는 거야. 도로를. 야 이게 하청업자와 갑질은 정말 하면서 있다가 이 차제의 말이 나왔으니까 저 박사님 아시겠지만 그 입구에 금속초등학교 그 입구에 느티나무 100년짜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잘생기고 세종시의 자랑인 느티나무를 그때 철거가 되더라도 이건 보존하겠다고 당시 홍선덕 본부장하고 얘기를 해서 자기들 보니까 그 지역이 마침 공원용지예요. 공원용지. 그러니까 저기 집도 안 되고 그런데 지난 4월 27일 날 그 다음날 보니까 이거 없어졌어. 그래서 공사 관계자들 어쨌냐 이거.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걸 빈다고 하길래 자기네들이 그랬답니다. 박사님. 막걸리 사오고 자기네는 못 빈다. 고사지 내고 이 큰 나무를 어떻게 자르냐. 그러더니 그 라인 건설을 시켜서 LH가 했다. 그래 내가 그 윤 감독한테 어떻게 된 거냐니까 대표님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는 무저항 비폭력을 포기하고 전면에 나서겠다 해서 뭐 재물 손괴하고 그거 우리가 우리 거도로도 보지만 세종시 문화거든요. 하나의 그 없애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역사의식 기록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 정말 있을 때 우리 정 대표님 너무 고마운 게 그때 그 참혹했었던 장면들의 기록을 그나마 가져주셨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그 현장을 오픈해서 오늘 참전유공자 세종시 어르신들 45분이 10시에 와서 공동 발굴해라 하고 구호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은 광주 전국에서 이제 한 달간 LH가 정말 저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LH의 그 묘한 구조 이거는 국민한테 알리고 또 그 구태여 그 현장에다가 그 장소를 놓고 하는 거는 뭐 광화문에도 옮겨서 하고 싶지만은 현장 그대로 보여줘야 진실과 기록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자리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게 우리
그 워낙 하실 말씀이 많으시네요. 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워낙 많으신데 자, 저 사랑의 연수원 구 금속초등학교죠. 그것이 이제 행복도시가 생기면서 그게 포함이 됐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거기가 LH 땅이 됐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018년 9월 5일 날까지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2년. 예. 그거를 2016년 9월 28일 날 새벽에 와서 다 없앴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은 다 어떻게 가했어?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법적으로 여권, 볼펜 이 기록을 다 해가지고 법원 집달관들이 일정 장소에 보관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거를 보관하고 쓰려니까 120만 기록이니까 4, 5개월 걸려요. 그럼 막상 하려면 거기에 세종시민 투쟁기록 그러니까 그날 하루 만에 그냥 쓰레기 담듯이 다 담아가지고 자기들이 168대로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실제 가져간 대수하고 지금 뭐 3년 동안 이렇게 긁어 모았던 그것들 있죠. 그냥 묻어져 있는 것들. 그거하고는 그 몇 대 몇으로 지금 저는 뭐 한 30만, 50만 숫자로 할 수가 없다. 왜냐면 LH 보고 명단을 내놔라. 명단만 내면 가져가겠다. 뭐뭐 가져간 목록을 적게 돼 있어요. 근데 목록이 없으니까 최근에 뭐 36박스 우리 보고 받으라고 보냈길래 명단 주면 얼마든지 받겠다. 그러면 결국은 120만 기록이 다 사장됐다고 하는데 다행히 세종시에 뭐 우리 타임비도 있지만 제가 새벽에 그 컨테이너에서 자고 있는데 내 숙소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 그냥 비 오는데 쿵당쿵당하고 새벽 4시에 뭐냐 트럭이 왔어요. 왜 왔나 보니까 그냥 막 실어 날르는 거야. 25톤으로 그 폐기물을 그 폐기물에 일기장들이 막 들어있으니까 낮에 있으면 내가 막으니까 내가 밤에 없는 줄 알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싣고 가다가 저한테 이제 걸렸죠. 그래서 그 안개 속에 쫓아가니까 25톤 한 톤에 그럼 조건을 그럼 그쪽에서 대표님 지금 따라오다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저희들이 그 차오는 분량만큼을 다 쏟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해서 펴서 거기서 나온 일기장 주겠다고 했어요. 그거 믿고 기다렸더니 박사님 이거 뭐 말이 됩니까? 라면 박스로 3박스 1600점의 자료가 돌아왔어요. 25톤 한 차에. 그럼 얼마나 많은 양들이 쓸려 나갔겠냐. 근데 마침 세종시 뭐 언론에서 그때 취재를 잘 해줘서 그 기록 갖고 있고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고 봤더니 이거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 본격적으로 뭐 집행할 건 해라. 그렇지만 아이들의 기록과 일기장들은 잘 보관해서 솔직히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다 부숴서 지금도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LH한테 공동 발굴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0만 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120만 점 중에서 이제 다 실어 나갔단 말이죠. 아니면 묻었거나. 그래서 묻힌 거 부분은 지금 뭐 발굴을 해서 한 1만여 점을 갖다가 보관했던 거 썼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 7월 27일, 8일간의 양일간에 걸친 폭우에 의해서 또 잠겨버렸다. 잠겨버렸죠. 왜냐면 잠겨버렸고 그러면 결국은 119만이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저도 뭐 사랑의 일기연수원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제 고향 분들이 그 쓰시던 우리의 유물들이죠. 그런 것들도 모아져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선 그 투쟁 기록 이런 것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박사님 지적자리. 그러니까 그날 세종 시민들이 제가 공교롭게도 지나가다가 오늘 쓰레기통이 이상한 게 많길래 주워 보니까 세종 시민들이 투쟁했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모아서 연수원 한 칸 교실에다가 세종시민 투쟁 기록관을 만들었죠. 거기에 각종 기록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1만여 점 또 기부한 것들이 많고. 근데 그것까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결국은 물웅덩이 속에 빠진 거를 건져서 오늘 이제 그런 행사를 치렀고 그래서 법적 대응을 했다 이 말이죠. 지난 그 6월 10일에
6월 11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320억 원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320억이 아니고요. 네. 3,400억을 일단 성과가 나왔는데 네. 사람은 3,500억 무슨 근거야? 근데 대법원 판례에 보시면 박사님 일기장 한 권이 20만 원이에요. 네, 네. 판례에 있어요. 20만 원 있고 두 번째는 세종 시민들이 투쟁했던 그럼 기록물 3,400억이네요. 세종 시민들이 투쟁했던 기록물을 정부가 민속박물관이 빌려갔어. 12점을 빌려갈 때 1억 2천만 원을 보험을 들고 가져갔잖아요. 오케이. 그럼 얼마나 소중해. 그 가치로 일단 따진 게 3,400억 우리기도. 근데 이제 더 나오겠죠. 그 중에 일단 이제 320억을 지금 소송을 그랬죠. 걸었죠. 걸었는데 이제 그게 기각이 됐고. 기각이 된 게 아니고 재항고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1차에서는 이제 기각이 됐고 했어요. 지금 7월 16일 날 항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한 상태죠. 네, 그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진행 중이죠. 자,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느티나무 정말 그 잘생긴 느티나무이고 수령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오랜 그 이 하나로 넘죠. 네, 넘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가 공원인데 그걸 공원에 지금 배봤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옮겨갔다는 거? 아니죠. 완전히 배서 그냥 날라갔고 코롱 관계자 얘기는 트럭 세대가 와서 예쁘게 잘라갔대 또. 그럼 예쁘게 자르면 어디 가냐니까 악기 만드는 데 쓰여진다고 하는데 이번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원주민 입장으로 보면요, 많은 것들을 지금 유실이 됐어요. 그러면요. 실제로 보관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남겨둬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재산세도 내고 있고 환경부담금도 내고 있는데 시장한테 얘기했더니 그것도 물도 안 빼주더라 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참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시장님 업무 워낙 많으시니까 나 하나 그냥 고생하면 되지. 근데 이번에는 워낙 유물들이 많으니까 시장실에 갔어요. 왜냐면 세종시 부장하고 구진광이가 거길 간다는 건 굉장한 갖고 금남면 갖고 이러니까 이거 해줘라 좀.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안 해줘보고 이번에 또 폭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제 페이스북에 이춘희 시장, 이해창 의원, 서금택 의원 왜 한 번 더 관심 안 줄까 하고 제가 이렇게 한 줄 띄웠습니다. 답이 언제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글쎄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 기록은 이게 함부로 이렇게 묻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사랑의 일기 연수원 그 오랫동안 그 고사리 손을 가진 그 어린 학생들이 쓴 일기들이에요. 오히려 이 나라의 그 흉폭화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런 그 사회단체가 생김으로 해서 애들이 좋아졌을 텐데 그걸 그냥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박사님 거기서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사람들이 참고적으로 이제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일기 박물관이 없어요. 없죠. 세계 최초 일기 박물관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에 등록될 수 있는 기록은 120만 고사리 손의 일기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일기당 애들 하나까지 하겠지만 박사님 아다시피 사랑의 일기 공모하면 168만 명이 공모한 적도 있어요. 천국에.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서 모아놨던 기록들이니까 유네스코 등재일보 직전에 그럼 이 친구들을 왜 그날 박사를 냈나 생각하면 지금 와서 보니까 등재가 되면은 등재가 되고 이제 그 땅 장사 못 하잖아요. 그 뒤에 그런 이놈들이 이렇게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가 안 돼. 지금은 이제 그렇겠네요. 어쨌든 지금도 밖에 비는 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다 허물어지고 그것도 이제 옆에는 전부 성토를 해놔가지고 웅덩이화돼 있고 맞습니다. 물구덩이 끊임없이 비는 고이고 있고 참 그 눈물 같은 비네요. 그 어린 학생들 120만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쓴 일기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한 그런 그 귀중한 자료들은 다 날아가 버렸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비폭력 무장으로 컨테이너에서 작년에 쓰러져서 수술 일보 직전에 살아나서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아이들까지 다시 오게 하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보관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침묵 속에 지금 1065일이지만 이제 오늘부로 저는 전면에 이제 투상 아니더라도 주장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그 느티나무 사건도 고발을 했고 이미 그리고 이춘희 시장도 과연 우리 시장인지 대한민국의 주민의 전기수도 없이 하수도궁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왔다 가는 사람이 과연 시장인가? 그리고 화성대 의장도 의장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세종 시민의 투쟁했던 역사, 기록물 이거는 이제 찾고 그래도 이제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제가 빚을 갚는 건 고향하고 많은 거는 뭐 이제 일기장은 이미 법적 소송이 갔고 그래서 그것도 뭐 돈 뭐 3점 이게 아니라 져줘라 그만 져줘서 그나마 찾아서 해서 남기면 국가에다 기증한다 그러면 그겁니다. 무슨 돈이 두 번째 그러나 세종시민 거는 꼭 박사님한테 요청받고 도움을 해야 되고 돈을 일설단지한테 요청 이게 하고 싶은 건 이제 10년에 삭발하고 목숨 걸고 투쟁하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많이 이제 떠나세요. 그러시죠. 그분들 더 떠나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좀 조례를 좀 만들고 그래서 그때 투쟁했던 연기 국민들이 세종시가 커지면 하다못해 주차장이라도 좀 무료로 쓸 수 있고 원주민의 그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다 지금 사장되고 있는 이때 그 다시 찾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저희 마음은 이제 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시민들이 계속 그 이제 연수원 그 물구덩이 현장을 오시면서 느낌이 좀 바꾸고 그리고 관료들 또 LH의 그동안 아주 묘한 조직 저들의 그 갑질 행위 또 우리 세종시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지금 뭐 박사님 최근에 쓰셨던 것 같은데 콘크리트 도시 만들고 내 고향 세종시 어디로 가느냐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식 있는 우리들이 좀 바로 잡아주고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서 이 기회를 빌어서 120만 전국의 어린이들 또 모든 게 다시 한번 못 지킨 거 용서를 구하고 네. 미안하고 또 세종 시민 여러분에게도 그 투쟁했던 기록 그나마 내가 만들어놨던 거 다 뺏겨서 또 그렇게 됐고 그냥 용서만 받을 일만 있는데 그랬을 때 너무나 외로운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했던 게 세종시의 호국용 45분이 십시일반 돈도 가지고 오시고 또 저희 물구덩이도 건져주시고 와서 오늘 제 주장을 같이 LH는 사랑의 일기 유물 땅속에 묻은 거 공동 발굴해라. 그거를 이제 직접 발표해 주시고 또 오늘 이 기회에 STMB가 다시 한번 저를 아까 2년 한 2년 만에 제 그동안 방송 좀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추협에서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어린 고사리 학생들의 소중한 작품 사랑의 일기 이렇게 모아놨던 120만 점이 LH의 행포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겨우 1만여 점 남아있는 것마저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네. 이건 진짜 여기다 얘기하는 아주 LH가 이번에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그 한 분이 그때 정대용 기록문화 하시는 분이 편지를 써서 대통령한테 자기가 철거될 때 받고 그 다음날 수 없는 일기장에 땅속에 있는 걸 봤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일기 부분 해주시라 하고 탄원 비슷하게 넣었더니
세종본부 LH에서는 고진광 씨 거기 살지도 않고 그런 거 없다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15일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 다시 넣으면 그 젊은 친구들 만나갖고 뭘 거. 그러나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 위에서 하는 걸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넣었어요. 당신이 썼던 일기장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저기 있었던 일기장들 그런 거 사진이 있었던 기록을 그대로 넣었더니 며칠 날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리고 대표님 왜 일기장 돌려주는 거 안 받냐. 내가 원본을 기록을 달라고 그랬지 목록을 줘야 받지. 그냥 몇 개 쑥 받을 쪽에 그러시냐고 해서 청와대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아직도 LH가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하고 뭐 LH만 그렇겠어요. 뭐 이제 그랬었던 부분 이번에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깜빡 마무리하는데 맞 네.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고대표께서는 가슴이 절절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